오늘 그 교수님 앞에 말씀해 주시는 거 듣다 보니까 오늘 제가 설명을 좀 잘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보통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21세기의 눈알 붙이기라는 시선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좀 어떻게 좀 제가 오늘 풀어드릴 수 있으면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저희가 해온 이야기들 이렇게 좀 소상히 좀 드리고요. 또 사전에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들었는데 예리한 질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여쭤보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또 오늘 제 강의의 목적은 또 이 학교에 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 회사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또 한번 기회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그 크라우드웍스 소개를 좀 드릴게요. 크라우드웍스는 한국에서 이제 최초로 데이터 라벨링 사업을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시작한 회사고요. 2017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 현재 3년 이제 4년째가 됐습니다. 만 4년이 조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시작하고 최대 크라우드 소싱 기반 학습 데이터 생산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 뭐 업계에서는 1위로 현재까지 고객 수는 300개 고객이 넘는 고객들과 12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했고요. 현재 데이터 라벨러 수는 한 23만 분 정도가 저희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한 7천만 건 정도 데이터 가공을 했고 저희가 19년에 시리즈 B 투자를 받아서 현재까지 한 121억 투자를 좀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슬로건은 이제 AI and Human Resources 플랫폼인데요.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에 같이 협업하고 같이 세상의 혁신을 만들어 간다는 뭐 그런 뜻으로 저희가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뭐 상품은 뭐 간략하게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크게 저희가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운영하고 있고 이제 솔루션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4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라우드 워커들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는 작업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적합한 어떤 회사와 작업을 추천하는 인재 추천 서비스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특허만 한 130개 정도를 냈고요. 짧은 기간 안에 등록이 한 103건 정도 됐고 출원 27건 해서 저희가 플랫폼 운영하면서 쌓였던 많은 노하우들을 특허로 지식자산화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플랫폼 녹이고 이런 선순환으로 많이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뭐 수상도 최근에 좀 하긴 했는데요.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도 이제 학교를 좀 오래 다녔는데 그러고는 이제 기업에 있어 IT 기업에서 주로 많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총괄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IT 기업에서 뭐 기획자로도 일하기도 하고 사업 총괄도 하고 투자 쪽도 좀 하고 다양하게 좀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론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사실은 AI가 사실은 이제 계속 엄청나게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의 기본에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AI가 스스로 성장하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엄마가 옆에서 이제 말을 가르쳐 주듯이 초기 단계에서는 베이비시터처럼 옆에서 언어도 좀 가르쳐 주고 어떤 사물도 알아볼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이제 선생님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인공지능을 저희가 한 초등학생 말에서 중학교 초반의 어떤 수준까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중학교 초반의 수준으로 사실은 인간이 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운 태스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석사, 박사 그런 급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선생님들, 데이터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좀 발전을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서비스 등 뭐 안 쓰는 분야가 없이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AI가 이제 가장 우선순위 탑 프라이어리티로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고
학습을 돌리고 모델 튜닝하는 데는 사실은 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데이터가 없으면 수집부터 해야 되고요. 데이터가 없으면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회사들은 가공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처음에 어떤 서비스를 기획해서 만든다고 하면 수집부터 해서 정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한 70~80% 시간을 쓰게 되고요. 데이터가 사실은 모델 학습이 뭐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실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프레시니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전체 AI 산업 발전의 어떤 버틀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뭐 기반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정부에서 작년에 저희가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이제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예산이 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향후에 뭐 5년간 계속 이 이상의 금액을 좀 투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에 의해서 이제 이 국내 일단 AI 생태계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긍정적인 모습을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그럼 이제 학습과 학습별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렇게 실제로는 어떻게 했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한 번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크게 머신러닝을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좀 나누는데요.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이제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알려주고 그거를 네가 학습해. 그래서 라벨링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인공지능 서비스들의 한 90%는 대부분 라벨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지도학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실제는 라벨링 데이터가 없어서 알고리즘이 스스로 학습하는 형태고, 강화학습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의 주로 뭐 얘는 이제 선형회계가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x, y 값에 여러 좌표값을 막 주고 학습해가지고 최적의 직선을 찾는 거죠. 그렇게 정답이라고 하기 그렇는데 한국말로는 이거를 정답셋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측치, 그거를 학습해서 그거를 통과하는 어떤 최적의 이제 함수를 찾는 거. 이게 지도학습의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비지도 학습은 이제 뉴스 클러스터링을 좀 예를 많이 드는데요. 뭐 네이버나 이제 구글에 가시면 이제 기사들이 묶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묶으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하루에 발생하는 여러 기사들을 유사도에 따라서 그래핑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뭉탱이를 하고 그 뭉탱이에 어떤 타이틀을 뽑는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뭉탱이를 만들고 주제를 뽑아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강학습은 이제 잘 아시는 알파고 사례고요. 알파고 사례는 사실은 강학습은 아니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도학습 플러스 강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여러 유명한 기보들, 16만 개의 기보를 이제 선행적으로 이제 학습을 했고, 거기서 착수를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학습은 여기서 했고요. 실제 플레이는 이제 강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그 알파고 리 이후에 알파고 제로는 사실 지도학습 없이 강화학습으로만 알파고리를 이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슈퍼바이드 러닝, 지도학습으로 달성해 있는 수준이 저 정도라고 하면 알파고리의 수준을 그 강화학습으로 이루어진 알파고 제로는 한 36시간 정도 학습했을 때 그 수준에 도달했고요. 사실 그 이후로는 이미 이제 바둑이라는 게임을 정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강화학습이 사실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과 페널티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잘 동작하지만 저희가 실생활에 쓰이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제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례를 보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지 뭘 자꾸 사람이 데이터를 만들어 주냐는 얘기를 아직까지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실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머신러닝 큰 줄기에서 이제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 이제 지도학습 중에서 뉴럴넷, 인간의 신경망을 좀 학습해서 뉴럴넷을 구성해서 했던 딥러닝이 사실은 최근의 인공지능 발전의 어떤
사실은 이제 근간이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사람처럼 비전, 눈으로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비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사실은 가장 발달돼 있고요. 그다음은 이제 소리와 관련된 영역.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어려운 영역이기도 한데요. 기계가 이제 사람과 완전히 이해해서 대화할 수 있는 NLP, 자연어 처리 관련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건 간단한 뭐 제가 이제 어 알고리즘 전문가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이미지넷의 그 이미지 분류하는 이제 경연 대회에서 이제 토론토의 이제 슈퍼비전 팀이 이제 압도적으로 사실은 예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기존에는 고양이를 분류할 때는 사람이 정의해 놓은 어떤 피처들을 학습해서 피처들 기반으로 해서 분류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고양이 사진만 해도 여러 예외 상황이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사실 인간이 그거를 다 정의하고 분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계 입장에서는 저렇게 숫자로 이 픽셀에 이제 디지털된 것으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때문에 기존의 새로운 어떤 분류 값에 대해서 압도적인 성능을 좀 보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OCR이라고 하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분류하는 방식도 실제로 보면은 저렇게 픽셀 이미지가 있으면 픽셀에 대한 어떤 디지털된 값이 있고, 그것을 신경망으로 구분하고 그거에 의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 함수들 웨이트 값이 정해지고 그걸로 이제 분류하는 방식이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손글씨에 대한 숫자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이게 1980 몇 년도에 이제 사진인데요. 이미 이제 오래전에 알고리즘이라든지 일단 사용용 서비스는 이미 등장했었죠. 사실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만큼 이렇게 폭발적인 그 유즈 케이스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도 부족하기도 했고 컴퓨팅 파워도 상당히 좀 부족해서 사실은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제한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몇 개의 그 신경망 레이어를 만드는 것도 되게 컴퓨팅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충분히 이거를 계산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최근에 와서야 뭐 수백 개, 수천 개, 뭐 수만 개 이제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연산하는 그 사람의 이제 지식을 뇌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돼서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실제 사례인데요. 사실은 뭐 프린트된 글자나 이런 것들은 이 인식해서 문자로 하는 거는 이미 그 기술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고, 최근에 와서 저희가 뭐 네이버라든지 몇 개 이제 기업들하고 하는 거는 이것도 사실 몇 년 된 사례인데, 손글씨 아주 복잡하게 이제 흘려 쓰거나 이런 글씨도 정답서에서 이렇게 제공해서 만들어주면 정확하게 인식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베트남어 이렇게 동남아시아, 뭐 러시아어 등 다양한 다국어를 지원한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건 좀 다른 예인데, 요거는 이제 비전 쪽 내용하고 사실은 NLP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주고 작업자한테, 저희 데이터 라베한테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묘사하세요라고 이제 과제를 줬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냥 완전 자유도를 주고 한 건 아니고요. 컬러는 어떻게 되고 소매는 어떻게 되고 색깔은 뭐고 디자인이 뭐가 있는지 이런 가이드를 주고 이제 작업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업자가 이거를 표현하게 되면 나중에 이 사진과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학습해서 사진만 인풋을 받아도 이미 학습된 결과에서 옷을 묘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국인의 이제 표정을 수집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사실 한국인의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표정을 이제 학습하고 그때 상황을 저희가 태깅을 해놓으면 그걸 학습했을 때 이제 얼굴 사진만 보고 그때 기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게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이 발달하면서 블랙박스라든지 차량 내 이제 카메라, 그다음 CCTV 이런 데서 영상을 이제 수집된 영상을 이제 태깅하는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워낙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좀 추출해야 됩니다.
많은 영상 중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의 변화량이 많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출하고요. 그 키프레임들을 개별적으로 태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도로의 자동차라든지 뭐 신호등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 나오는 이제 차들은 이런 뭐 테슬라 같은 이제 주로 카메라 위주로 하지만 어, 어, 레이더 센서도 많이 쓰거든요. 레이더 센서는 좀 더 지저분하고 라이더 센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센서 퓨전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툴도 다양한 형태로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네이버랑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그 네이버에 이제 그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딱 틀어가지고 이게 트와이스인데 멤버별로 이 몸의 제스처를 다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많은 양을 학습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서비스가 출시는 안 됐는데 원래 목적은 직캠을 직접 만들어주는. 그래서 뮤직비디오만 넣으면 내가 모모 이러면 모모의 직캠을 그냥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위한 이제 데이터 가공 사례였습니다. 음성 쪽도 이제 요거는 뭐지 1950년대 있었던 이미지인데요. 그때 이미 숫자를 얘기하면 숫자를 인식하는 그런 알고리즘하고 이제 그런 시제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날로그는 이제 디지털라이즈 해야 되고 샘플링을 통해서 그거를 저렇게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시간과 이제 프리퀀시와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저렇게 2차원적으로 표현하고요. 저 내용을 이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의 특성에 따라서 소리를 뭐 구분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의 언어는 여기에 한 차원 더 들어가서요. 단순히 소리로 끝나진 않고 사람의 언어는 사실은 이제 계속 문맥상 뭔가 이제 뜻이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 저희가 심플한 신경망을 쓰지는 않고 리커런트 뉴럴넷을 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게 뒤에 영향을 주는 그렇게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해서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앞에 음소를 듣고 뒤에 어떤 음소가 문맥상 있는지 확률을 계산해서 사실은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한 사례는요. 비디오를 보고 비디오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마다 구분해서 태깅을 하고 그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렇게 딕테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학습하게 되면 영상이 딱 주어졌을 때 화자를 분리해냅니다. 어떤 구간에서 누가 계속 어떤 구간에 얘기했고 다른 사람은 또 어떤 구간에 뭘 얘기했는지 이런 게 또 완성이 되면 이제 회의록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로도 진화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어업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IBM 왓슨이 2021년이었죠. 이제 인간 챔피언을 이겼을 때 얘긴데요. 제오파디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도 알파고처럼 뭐 자연어에서 인간이 진 사례로 좀 유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좀 이해하려면요. 사실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기계는 다 디지털라이든 숫자로 사실 연산을 하기 때문에 말도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 좀 다르게 사실은 다 벡터 값으로 다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은 뭐냐면 개라는 거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라고 딱 우리는 하지만 기계한테는 개는 애니멀적인 속성이 얼마 있고 가축의 속성이 있고 뭐 털이 좀 어떻고 뭐 애완의 성격은 어떻고 이렇게 컨텍스트로 뭔가 이제 벡터화된 것으로 워드를 정의하게 되고 이런 것이 정의가 되면 단어끼리의 관계라든지 릴레이션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NLP는 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순환신경망이라는 것도 이제 앞에서 한 얘기를 따라가는 걸로 좀 많이 쓰이고 근데 사람은 사실 요점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로 앞에 얘기한 게 항상 중요하지는 않고 어떤 요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또 캐치해서 그걸 반영하는 뭐 그런 방식도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이제 말쯤에 이제 구글이 버트라는 쌍방향 엔코더 방식을 좀 발표하면서 많은 또 진보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큰 코퍼스, 말뭉치라고 하는 코퍼스를 한번 사전에 학습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스페시픽한 어떤 이제 타스크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미국의 뭐 스쿼드라고 스탠포드에서 만든 이제 이 데이터셋이 있는데 한국형으로 이제 코코드를 저희가 LG CNS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위키피디아 문서 내용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했냐면 위키피디아 문서에 따라서 8만 개의 질문과 답변 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에 챌린지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8만 개의 쌍 중에서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미리 사전에 이 코퍼스를 학습한 여러 알고리즘이 도전을 하게 되면 질문과 정답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거에서 스코어를 매겨서 계속 리더보드가 업데이트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어떤 사례냐면 뉴스 기사를 주고 뉴스 기사의 주요 하이라이트 키워드를 이제 선별해 가지고 제시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어떤 기사가 왔을 때 쉽게 빠르게 요약하는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달의 민족하고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인데, 이제 후기를 딱 보고, 후기라는 건 되게 이제 정성적인 자연어인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 보고 맛은 어떻고 전반적인 내용은 맛, 양은 어땠는지를 이렇게 평가를 좀 한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나중에 자연어로 된 후기만 딱 보고 이렇게 수치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린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은 이런 정답셋을 라벨러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이 연구자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로 가공을 해서 제공하고 그걸 학습해서 서비스가 나오는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 라벨링에도 좀 인공지능을 좀 쓰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이제 화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L 어시스티드 라벨링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휴먼 인 더 룹, 룹에 휴먼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몇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ML을 가공할 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사실은 아까 해보셨다고 하는데 단순 반복적인 일의 형법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인간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약간 단순 반복적인 작업은 머신러닝이 사전에 좀 대체해주고 그거에 대한 보정과 확정을 이제 사람이 하는 방식, 협업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아예 보편적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해서 이미지 분류라든지 객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용화된 모델로 발달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요. 학습이 좀 길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초반에 사실은 만들어진 데이터 가지고 그걸 학습해서,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 사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1에서 한 30까지만 사실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 학습된 내용으로 라벨링이 안 된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을 적용해서 추출을 해놓고 거기서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이런 데이터만 뽑아서 그런 것들을 다시 사람이 라벨링하는 방식. 그래서 전체적인 라벨링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올리는 방향, 이것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긴 규모의 프로젝트에는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결국 트레이드 오프인데요. 사람의 인건비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알고리즘을 돌리는 GPU, 이 컴퓨팅 코스트가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물론 이제 GPU 이런 가격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아직은 저 정도에 하기 위해서는 코스트가 상당하게 좀 비싼 편이고요. 또한 이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또 수정하고 보고 확인하고 수정하는데 인간의 리소스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오프 상에서 저희가 보고 적용할 것을 지금 이제 계속 고민하고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요거 저희가 한 작년 말에 그랜드뷰 리서치 자료인데 한 뭐 700만 원 주고 산 자료인데 딱 이 한 장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사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5%에서 30% 정도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성장의 축에서 아시아가 사실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근데 이제 충분히 여기에 다 집계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되고, 인더스트리별로는 기본적으로는 뭐 구글이라는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IT 기업이 사실은 초기에 이제 발전을 좀 수요를 주관했다면 지금은 자율주행, 헬스케어
자율주행하고 의료 쪽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자료에서도 그렇고 현업에서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쟁사는 몇 개 회사가 있는데요. 타스크웍스, 슈퍼VI, 셀렉트스타, 에이모, 인피닉 이렇게 되어 있고, 크라우드웍스는 사실은 가장 많은 프로젝트 보편성하고 그런 플랫폼의 이제 다양성과 보편성이 좀 우선되어 있고요. 타스크웍스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좀 장애가 있으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슈퍼브 AI는 오토 레이블, 비전 쪽에 오토 레이블에 좀 포커스해가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 셀렉사는 이제 저희와 유사한 비즈니스로 카이스트 출신의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에이머는 좀 자율주행 쪽에 좀 특화돼서 좀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인피닉이라는 회사는 이제 큰 회사긴 한데 이 데이터 라벨링 사업이 이제 메인은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웍스가 전반적으로 이제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격은 좀 비싸다고 고객들이 많이 불평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좀 점수를 좀 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를 보면은 해외는 이제 저희 사실 사업 모델이 아마존 미케니컬 턱이라는 엠턱이라는 그 모델을 이제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마존 미케니컬 턱이 이제 크고요. 최근에는 세이지 메이커라고 이제 세이지 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로 새로운 서비스로 리브랜딩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피겨 에잇은 이제 2019년에 에이펜이라는 호주의 기업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이펜이 데이터 레이블링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출이 저기도 시총이 한 2조 정도 되는 꽤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마이티에이는 이제 우버에 인수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그 이후로는 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케이아이는 이제 MIT 출신 이제 창업자가 만든 회사로 잘 성장하고 있고, 역시 이제 대부분 이제 비전 쪽에 좀 특화돼서 자율주행 쪽 관련돼서 좀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요. 국내는 이제 크라우드웍스가 이제 제일 크고, 요거 좀 자료가 좀 업데이트 덜 됐는데요. 최근에 슈퍼브 AI라는 이제 회사가 시리즈 A에서 이제 110억 정도 투자 받아가지고 저희는 19년에 받았고, 저희는 그래서 투자가 됐고 이제 저희는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슈퍼브 AI는 조금 더 솔루션적으로 강점을 가지려고 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좀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벨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이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은 이제 사람이 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이 작업자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박혜은님,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실제 싱글맘이신데 원래 회사를 다니시다가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인데 이제 계속 야구를 해서 계속 이렇게 운동하는 아들은 계속 따라다녀야 되신데요. 그래서 그러다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시고 그때 저희를 알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항상 뭐 어디 경기하러 갈 때 노트북 가지고 다니시면서 틈날 때마다 작업하셔가지고 예전에 회사 다닐 때보다 수익이 더 많으셔서 되게 이제 육아와 또 직업적으로 되게 이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저희의 창의 작업자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작업자 현재는 지금 한 2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2019년 말에 이제 급증을 했고 이제 매년 한 작업자 수도 한 2배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더디게 증가하다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고요. 실제 작업자 분들의 데모그래피를 보면 20, 30대가 좀 많으세요. 많고, 근데 이제 뭐 못으로 보면 이렇게 비율로 보면 그래도 여전히 10대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업에 따라서는 사실은 나이 드신 분이나 이제 어리신 분들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성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데이터는 결국 품질이 되게 중요하고, 품질은 결국 작업자 교육이 되게 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수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업자가 작업하시면 검수자가 모든 걸 다시 보고 작업이 덜 됐으면 이제 반려를 시키고요. 재작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재작업된 걸 보고 또 이제 검수해서 확인해서 통과가 돼야 이제 통과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작업자도 중요하고 검수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업자는 한 23만 명이고 검수자가 10,000명 정도인데, 사실은 검수자가 데이터 퀄리티를 이제 보증하는 이제 최후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작업자분들을 육성하기 위한 저희가 그 육성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작업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해서 시험도 보시고요. 그게 통과되면 실제 프로젝트의 샘플 프로젝트를 열어서 통과되셔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 아까 비전 쪽 상중하, 그 다음에 음성 쪽 상중하, 자연어의 상중하,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각각의 실기 프로젝트를 통과하시면 저희가 배지를 부여하고, 배지를 가지시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렸을 때 투입 조건에 해당하시면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 궁금하실 때 소득은 2020년 저희가 소득 지표 근사값인데요. 보통 검수자들이 소수고 검수자가 되면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상위 소득자들은 이제 검수자가 되신 분이에요. 검수자는 저희 직원은 아니고요. 작업자 중에서 우수한 작업 퍼포먼스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검수자 교육을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검수자로 채용하고, 했다고 뭐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요. 이 검수자도 검수의 퍼포먼스를 보고 이제 잘 하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계속 검수자 권한을 유지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버시는 분은 한 달에 500만 원, 뭐 5, 600만 원 이렇게 버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소득으로 보면 뭐 작업자는 5만 원, 검수자는 60만 원. 상위 10% 구간을 보면 작업자는 40만 원, 검수자는 400만 원. 그다음에 상위 1000명의 평균 소득은 이거는 뭐 이건 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검수자가 이것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에 의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21세기형 디지털 눈알 붙이기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예전에 이게 단순하게 심플하고 단순한 작업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고객의 요구사항은 상당히 복잡한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는 법률, 그래서 법대를 나오거나 법학 관련 전공자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예 문서를 보면 법률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아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이게 학습 데이터가 돼야 그걸로 가지고 이제 법률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아까 헬스케어 의료 쪽 말씀드렸는데, 의료 쪽 CT라든지 MRI 이런 것들은 뭐 일반인은 봐도 판단이 안 되고 간호사라든지 최소 그런 전공을 하신 분이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검수는 무조건 전문의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 시급이 한 10만 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태스크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상승하고 있고 그런 전문성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디지털 21년 눈알 붙이기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는 않다. 이런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간단한 작업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난이도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이제 팩트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라벨러 육성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도 사실 저희가 많이 제안해서 라벨러라는 직종이 새로운 직군으로 탄생될 수 있게 정부에서 조금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미국 같으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라벨러를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제가 생각보다 빨리 개인정보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루다 사태가 좀 최근에 좀 화두였지 않습니까? 사실 이루다도 저희랑 이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뒤에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법률적인 이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정보처리,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을 하고, 기본적인 뭐 동의, 수집 활용에 대한 동의 받는 게 이제 기본적이고요. 개별 건으로 이제 애매한 부분들은 저희가 법무 검토를 항상 받아서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법무법이나 세 군데를 쓰면서 항상 이제 멀티로 체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봤을 때는 저작권 이슈하고 개인정보 이슈가 있는데요.
저작권은 이제 창작물 해당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단순히 CCTV나 블랙박스나 뭐 이런 이런 영상들은 저작물은 아니고 단순 촬영물이기 때문에 사실 저작권의 이슈는 없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제 초상권, 개인정보는 사실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은 기본적으로 비식별화 처리, 모자이크하는, 블러 처리하는 방식을 하고 데이터 가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요구 사항에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람의 어떤 음성이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것들은 당연히 저작권자로부터 복제 전송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개인정보 이슈 관련돼서는 뭐 익명정보, 개인정보가 해당 없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실 이루다이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데이터를 의뢰하시긴 하셨지만 저희가 사전에 이 데이터를 수집했던 절차의 절차 자체를 저희는 이제 을이기 때문에 갑이 정상적으로 했는지 확인할 길은 사실 없었고요. 당연히 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된 거고 저희랑 작업했을 때는 실명에 대해서는 실명 대치를 하는 방식으로 비식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 내용에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은 안 되지만 그 당시 기억으로는 대화 내용에 개인을 식별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보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작업을 했던.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대화셋을 놓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셋을 이 작업자들이 이제 매칭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답셋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루다가 좀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가 나왔던 이유는 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이런 이제 NLP를 쓴 게 아니고 대화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지 않았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정상적인 ML 학습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차량 번호, 얼굴 뭐 이런 것들은 비식별화를 가명화를 다 해야 되고요. 수집 활용의 동의는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자기 얼굴 다양한 표정 인식하는 건 자기 얼굴이 이제 쓰이기 때문에 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요. 그 고객 외에 다른 고객한테는 당연히 안 주고 항상 그렇게 폐기하는 그런 기본 절차는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빠르게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는 좀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